내 삶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산 깊은 어둠 속 주 계신 곳 찾았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보이지 않네. 그가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네. 그가 돌이켜도 배울 수 없네. 서울의 소리 구독자 여러분, 서울의 소리가 새로운 방송을 시작합니다. 개혁 진보 진영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양희삼 목사님과 조선일보의 방문 일가를 응징하고 계시는 김영수 박사님이 취선의 건강 소식과 난치 희귀병 상담을 위해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의사도 답이 없다고 하는 난치, 희귀병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처참하게 돌아가신 조선일보 사주 방용운의 처 고 이미라님의 한을 풀어주고 계시는 분으로 알려주신 김영수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사님은 국제적인 기업의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셨고 현재는 캐나다 공인기관에서 세계 1위의 혈당 건강제품 기업으로
또 가장 성공한 바이오 기업으로 인정받은 이스트우드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건강 이야기를 통해서 서울의 소리와 또 양삼TV 공동으로 송출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든 말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저는 의사가 아니니까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 거가 치료를 하는 처방을 내려드리는 게 아니라 상식으로, 교양으로, 교육용으로 드리는 정보니까 이것을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 제가 지금 녹화 방송에 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실시간 채팅에 참여를 하니까 여러분 상담하는 내용에서 제가 실시간 채팅에 답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상당히 제 힘껏 참여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그 궁금하신 거 올려주세요. 네. 목사님, 제가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8번 정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하고 건강에 관해서. 근데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불치라는 거에 관해서 많은 경우에 도움을 많이 줘요. 지금 우리 매니저께서 그 옆에 지금 리스트를 올려드릴 텐데 네. 한 40개 정도 다른 분들이 이건 답이 없다 그러는 건데 제가 상담한 그 짧은 동영상이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가면 이렇게 모아놨어요. 상담 케이스 한 40개 정도.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은 유튜브 채널 이름은 엘레오틴 자연건강대학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그 각종 희귀병에 관해서 상담하고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엘레오틴 치고 자기가 궁금해하시는 그 병명을 치면은 그래서 엘레오틴 암, 엘레오틴 파킨슨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영상의 특징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예. 뭐랄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한 스타일이 아니야. 막 아니 우리가 만든 앞으로 찍었다 막. 예. 우리가 만든 동영상이 아니라 예. 그 체험하신 분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올려서 그래요. 박사님 돈 들이기 싫어서 그러셨죠. 아니 핵심을 벅쓰셨네. 아니 돈을 좀 쓰셔야지 그런 좋은 영상을 쓰시는. 그래서 아무튼 부자의 요령은 목사님, 부자의 요령은 쥐면 안 나간다가 부자의 요령.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부자 되기 힘들 것 같아. 저는 쥐면 많이 줘 그냥. 안 쓰는 사람한테 못 당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냥 본인은 그 돈을 그렇게 안 쓰셨어요. 모든 걸 아끼시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그게 제일 후회되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저는 그거예요. 네. 박사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뭐요? 번 돈 다 쓰고 죽는다. 목사님 그거보다도 이왕이면은 사람이 죽기 직전에 네. 왕창 빚을 내가지고 버는 것보다 더 쓰고 죽으면 더 좋겠네. 그 양심불량이지. 아니 근데 목사인데 그래도 그걸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금융업을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해도 돼. 나쁜 놈들. 아니 그래서 목사님 그 경제학 저는 원래 전공이 경제학이잖아요 목사님. 네네. 근데 경제학에서 그 이론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있잖아요. 보통 지금 목사님 이 지구상에 부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말도 못하게 부가 많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진 한 사람당 재산이 20억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목사님. 네. 네. 근데 25억. 그러면 식구가 5명이면 100억 있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20억. 네. 20억 근데 목사님 얘기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이게 생겼냐면은 사람이 내가 실제로 죽는 것보다도 더 오래 산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쓰려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요때까지 써야지 하고 남겨두는 그거보다 일찍 죽기 때문에 언제나 그게 쌓여가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 은행에도 그렇게 돈이 많다 그러고 사람들이 1년에 2천억 불. 2천억 2천억 불. 1년에 2 빌리언 20 빌리언 달러 200억 불. 1년에 200억 불. 1년에 200억 불씩 스위스 국고에 그렇게 그냥 들어가는 그게 많아요. 2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 얼마입니까? 아씨, 산수가 안 되네. 20조. 20조요? 네. 네. 우와. 아니 그래서 뭐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 그러다가 안 알려주고 죽으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비트코인도 그래가지고 그 날리는 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저 비밀번호 잊어먹어가지고 비트코인 못 찾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바꿔야겠다. 예. 한 70, 80 돼가지고 대출을 좀 왕창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은행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한둘이 아닐 텐데. 은행이 얼마나 빠끔인데요. 뭐 쓰실 겁니까? 뭐 쓰실 겁니까? 뭐 하실 겁니까? 그런데 여행 다닐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얼마 못 살 것 같아. 왕창 하려 그럽니다. 그럼 잘 치겠다. 작전도 안 되고.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로 약 중에 이런 약을 개발하면 정말 인류의 최근의 공헌. 이게 골골골 아프지 말고 딱 건강하다 딱 가는 그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 그거잖아 또. 네. 졸지에 가야 된다. 네, 졸지에. 아프면. 그래서 제가 한 40개 지금 옆에 그 실시간 채팅방에 40개 상담 최근의 상담 케이스 동영상 그 리스트가 쭉 나오니까 저희 제가 아까 말한 거기에 그 장소에 가시면은 그 상담 케이스가 있으니까는 보세요. 그거 보시고 그럼 거기에 내가 묻고 싶은 경우가 그 질병 경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니면은 제가 지금 오늘은 실시간 참여하니까 여기 계속 올려주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게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상담 있죠. 저도 이거 그래서 영상에 지금 우리 박사님 소개하시는 그 영상들이 화질도 좀 다르고 뭐 좀 많이 그렇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업용으로 이게 제대로 만들겠다 하면 이제 병원에서는 실은 뭐 후기 이래가지고 비포 애프터 해가지고 엄청 그거 막 공들여서 만들거든요, 한국은. 근데 보니까 우리 박사님은 약간 캐나다 빌인지 그냥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아무나 찍어서 올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니 내가 컨트롤하면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면 또 뽀다구가 안 나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다음 얘기하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게 제 얘기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게 박사님이 이걸 상업용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어서 그러는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신 거니까 한번 쭉 보시고 어떨 때는 저도 지난 시간에 우리 정대택 선생님 거는 그래도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화질도 좋고. 근데 그렇게 아닌 것이 뭐 그냥 저거는 그냥 그 거짓말인 것 같아 이런 거는 아니다. 다 자발적으로 그냥 본인이 핸드폰으로 찍거나 해서 그러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변명을 해드리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저희가 상담을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상담에 답을 해드리나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동서의 고금의 현대의학 그리고 민간요법 그리고 오래된 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병에는 뭐가 좋다 어떤 병에는 뭐가 좋다 그런 처방이 600만 개 정도 모았다 그랬잖아요. 30년 동안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제가 전 세계에 저랑 철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 될 수 있으면은 자연적인 걸로 화학적인 거 수술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 재료로서 자연 음식으로서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신 분들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좋네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는 어떤 분이 도사가 있어. 어떤 질환은 그 장반한테 들어오면 도사가 있거든. 전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600만 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그런 전 세계 그 자연 치료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저희도 이 비즈니스 30년 했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저희 그 찾아오신 분이 지금까지 150만 명 정도 저희가 저 제품을 드셨어요. 제가 그리고 엘리오틴을 들어본 게 네. 98년인가부터니까. 네, 네.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강남에서 제가 우연히 뵀을 적에. 아니 저는 못 뵀다니까 기억이 안 나. 박사님 뵌 적이 기억이 없어. 저는 목사님 뵀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키가 좀 크시고. 예, 예, 예. 그렇습니까? 아, 나 기억이 네, 안 나지.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는 아마 다른 데서 그냥 이렇게 듣는 것보다는 좀 영양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저희 쪽은 주로 다른 분들은 다른 전공이지만 저희는 주로 증후군? 신진대사 네. 증후군 이제 그거 이제 하는 건데, 저희는 당뇨만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당뇨에는 뭐가 좋다 하는 거가 저희가 한 25만 개 정도 처방을 갖고 있어요. 와, 25만 개요? 당뇨 처방에 대해서? 예. 근데 그렇게 굉장히 많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그래서 전 세계 뭐 아니 근데 저한테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못 고쳤다는 뜻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고치고 걸리는 사람은 많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먹는 거가 그 인공 소화불량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누에, 대표적인 게 누에. 누에? 누에가루 많이 먹잖아요. 당뇨가 한국서 당뇨가 누에. 누에가루를 먹으면은 그 전분이 소화가 안 돼 들어가서. 예.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먹은 거랑 똑같죠. 그냥 배출될 그러니까 혈당이 떨어지죠. 아, 무슨 말인지 알았다. 마치 그 제로 칼로리 이런 것처럼 먹었는데 살이 안 찌게 만드는 거. 네, 그렇게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그래서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브레이크다운 이니비션이라는 거는 기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잡한 전문 용어고 네.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라고 하는 건 뭐 더부룩하다 이게 아니라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 그 방법이 더부룩하게 하는 거, 흡수가 안 되게 하는 거, 그 분해가 다당류가 단당류로 분해가 안 되게 하는 거, 그 여러 종류예요. 예. 여러 종류인데 아무튼 예.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드리는 리스트에 관해서 40개 정도 비디오가 요번 주에 다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꼭 참고하시고. 네. 제가 오늘은 지난 8번 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만 몇 개만 얘기하면서 또 자유롭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목사님, 제가 복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은. 네, 목사님 제가 노벨상 탈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전에. 네. 네. 요새도 쳐요, 저는. 또 시작하신 것 같은데. 뭐 대한민국은 모르겠는데 카나다는 뻥의 자유라는 게 아직 헌법에 써 있어요. 네? 진짜요? 이거 안 돼. 또 속을 뻔했네 진짜 또. 자가면역. 네. 자가면역에 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가면역에 관한 저희의 공헌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가면역. 네. 예. 그래서 자가면역 제가 보여드렸지만은 옛날에는 뭐 몇십 개밖에 안 돼서 180개나 자가면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가면역 질환에 관해서 저희가 저희의 독특한 주장을 계속 좀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도 자신 있는 거가, 이게 지금은 제가 소수 의견이지만은 몇 년 지나면은 제가 다수 의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목사님. 제 의견은 이거예요. 네. 자가 면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군대가 와서 적군만 해치고 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양민을 괴롭히고 양민을 학살하고 부대 안 들어가고, 그게 자가 면역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치료법들은 어떤 거냐면 주로 그냥 군대랑 싸우는 뭐를 만들고 야단난다. 복잡해. 그래가지고 절대로 해결 없어. 네. 저희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군대 보급품을 끊어버리는 거야. 네. 군대 물하고 식량하고
총알을 안 접어라고 지가 어떡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는 부작용이 없죠.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어떤 거냐면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우리 면역 기능이 우리 몸의 세포를 막 때리고 이게 이물질인 줄 알고 그 외부에서 온 그 병원 전자고 막 때리면서 그렇죠.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자가 면역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동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혈당이 그 부위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서 열도 나고 염증도 생기고 막 하는 거거든요. 네네. 염증이라는 거가 계속 진행되려 그러면 혈당이 동원이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저희 회사가 혈당 건강 세계 제1의 회사라고 카나다 공인기관에서 공인받은 그쵸. 저 회사잖아요. 예. 저희 제품으로 혈당 건강을 딱 이 근처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군대가 가가지고 전쟁을 벌리고 뭘 하려고 해도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급품이었네. 보급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안 생기니까 자가 면역이 있든 말든 염증이 안 생기니까 오케이. 그쵸.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요 드리는 말씀을 천천히 드릴게요. 포인트가 3개예요. 양의사들은 네. 자가 면역 원인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네. 원인을 그렇죠.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렇죠. 네. 저는 원인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원인이 왜 중요하냐? 원인을 네. 아는 게. 아무 문제 없게 정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고치는 게 중요하지. 그치? 네. 자,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려고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상을 보내시고, 나처럼 정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나 너무 괴롭히지 말고 서로 이렇게 지내자는 거야. 네네. 예.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을 양이들은 희귀 질환이라고 얘기해요. 희귀 질환 아니에요. 난치병, 희귀병 이렇게 얘기하죠. 예, 희귀 질환 아니에요. 그래요? 자가 면역 희귀 질환 아니에요. 그럼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낫고, 그래서 또 자가 면역 질환은 불치의 병이라서 평생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정상으로 된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제도권 양의분들하고 이 3가지 점에서 의견을 전혀 반대로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내가 뭐 깔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뭐 경제학 박사가 무슨 의술을 얼마나 알아서 내가 그래서 시합하자 그래요. 누구든지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해서 자신 있으신 분은 당신네들 환자 그룹하고 딱 선정해가지고 우리 회사 치료법하고 당신 전문의 자가 면역 치료법하고 우리가 딱 경쟁해가지고 누가 낫나 제가 시합하자. 언제나 도전해 제가. 자신 있어요. 네. 그냥 아니 뭐 제가 보니까 병원은 네. 스테로이드 처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권하는 치료법을 특히 잘 되는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를 쓰셨는데, 목사님, 네. 스테로이드를 쓰셨는데 잠시나마 효과가 있으신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저희 그 치료법 쓰시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정상이 돼요. 예. 아유, 제가 우리 박사님을 더 몇 년 전 일찍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 그 장모님이 일종의 그 자가 면역 질환 그것 때문에 무슨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이름이 뭐더라? 무슨 뭐 10만 명 중에 한 명 있다 그러는 뭐 열이 안 떨어져요. 맨날 하는 소리 10만 명 중에 한 명, 100만 그러고 또 내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러면 저는 얘기 안 들어요 일단. 왜냐면은 영어 이름이 붙어 있어. 맞아요. 영어 이름이 붙어 있고 의사 아저씨 이름 돼 있어요. 신드롬이라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몇만 명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네 학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회에서 치료법도 뭐 안 하면서 맨날 학회가 있고, 우리가 이거 발견했다 뭐 이러고. 네, 의사들은 자가 면역 질환 발견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이름 거는 거가 요새 현대 그 내과 의사들의 최고의 영예예요. 난 그거 참 웃긴다고 생각해요. 고칠 생각을 해야지. 네, 뭐 저는 워낙 상식적이고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무슨 뭐 이스트우드 치료법, 엘리틴 치료법, 뭐 김영수 치료법이라고 하면 이름 너무나 콜럼버스 달걀 얘기처럼 너무 간단하고 너무 상식적이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건 나도 원래부터 알았어 그럴 건데 지금은 아직 내 말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노벨상 타려고 오래 그 죽은 사람한테 안 주거든요. 제가 오래 살아가지고 이걸로 노벨상 한번 타려고 지금 빼르고 있어요. 안 죽는 사람 하나 있던데요. 이만이라고. 목사님, 우리 회사 그 연구원, 그리고 과거 직원들 중에 요새도 노벨상 후보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2명 정도. 일단 타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 체험담, 왜 신앙 간증처럼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체험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데, 거기 보면 초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요새도 노벨상 후보에 계속 올라가요. 그분들이. 네, 그분들이. 저는 다른 거 기억 잘 안 나고 호텔 7개 날려먹었다. 그것만 기억납니다. 네. 그 호텔 직원하던 그 학생이 지금,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하다가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하거든요. 네. 걔가 계속해서 노벨상 후보에 요새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의학상이 호암의학상이잖아요. 네. 호암. 네. 삼성. 호암의학상. 근데 그 옛날에 삼성 그 전 오너께서 저희 회사 제품 쓰시고 나서 딱 우리 회사 그 연구원들 호암의학상 연장으로 주셨어요. 오, 진짜로요? 기록에 다 나와요. 오. 네. 그래서 제가 그건 그거고, 자가 면역, 그리고 제가 왜 노벨상 누구 줘야 되는 그 추천위원회에도 제가 4번 참가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벨상 누가 타는 거 알아요. 어떻게 타는가. 박사님 너무 우리는 요만한 얘기를 하는데 박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좌우지간, 난 목사님 뵙고, 목사님 확인하셔도 좋고, 그냥 만난 김에 그냥 자랑 와상차하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아니, 내가 확인해 드릴게. 그거 노벨상 노미네이션 받은 거 확인을 왜 못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스테로이드 써가지고 잠시나마 효과 있는 분들은 네. 우리 치료법 쓰면 효과 끝내줍니다. 그다음에 네. 제1형 당뇨. 네. 제1형 당뇨. 그건 뭡니까? 제1형 당뇨는 일반적인 당뇨입니까? 아니요. 어른들,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은 성인들 이렇게 걸리는 당뇨는 제2형 당뇨예요. 2형 당뇨고? 예. 제1형 당뇨는 뭐냐면 어린애들. 소아당뇨. 예, 소아당뇨를 제1형 당뇨라 그래요. 네. 왜냐면 성인들 걸리니까 소아당뇨라 그러면 이름이 잘못된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제1형 당뇨. 네. 제1형 당뇨가 치료된다고 문서로 써줘가지고 우리가 칼가리 대학에서 이 기술을 사온 거예요. 기술을 사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제일 이스트우드 바이오메디컬 처음 시작할 때 네. 칼가리 대학교라는 데가 칼가리 대학교 거기 줄리아 맥펠렌 연구소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1형 당뇨 연구소예요. 네네네. 거기서 자기네 기술을 사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기술을 사오면서 회사가 시작한 거예요. 또 박사님이 또 돈을 쓰실 때는 쓰시네. 얼마 안 썼어요. 그래서 사셨나? 그래서 그 얘기는 동수는 얘기하다가 그 얘기만 좀 잠깐 드리고 얘기하시죠. 재미난 얘기니까. 목사님은 원래 경제학자잖아. 이거 맞아요. 당뇨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경제학 박사시 MIT 경제학 박사께서 이렇게 약을 팔고 계신 이게 지금 너무 매칭이 안 돼. 예. 근데 제가 일본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일본서. 호텔 7개. 예. 카나다 수상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네가 카나다 교수하던 사람이 일본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카나다 이런 프로젝트 하나를 해가지고 네가 좀 성공을 시켜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네네. 그래서 칼가리에 가서 그 설명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설명을 쭉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그냥 복잡하니까 이거 좋은 투자입니까? 그랬더니 좋은 투자래. 그 발명자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25만 불을 그 자리에서 써줬어요. 25만 불? 큰 돈은 아니네. 엄청 큰 돈은 아니네. 엄청 큰 돈 아니야. 근데 2주 있다가 목사님 2주 있다가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가 로쉬예요. 지금은 이래가 바뀌었는데.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로쉬. 예, 예. 예. 로쉬라는 회사 저를 찾아와가지고 자기네가 그 기술 살라고 몇 년 동안 연구했는데 자기는 회사가 커가지고 의사결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네, 네, 네. 사러 갔더니 어떤 놈이 벌써 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냥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이래저래 못 알아듣겠고 좋은 투자 확실하죠? 확실하죠? 그렇지. 아, 그러니까 내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돈 되는 거야? 거기는 무슨 연구원, 이사회, 검토회, 무슨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 걸려서 어느 날 그 자리에서 결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자기네가 스위스에다가 저 세금 세탁까지 다 해가지고 깨끗하게 2,500만 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2,500만 불. 아니 2주 만에. 더 써야지. 그래도 2,500. 그 전에 안 25만 불. 25만 불이었지 참. 네, 고기 2개가 더 붙었네. 2주 만에 2,500만 불이 된 거예요. 파셨어야지 그러면 박사님 그때. 아니요. 근데 제가 네. 근데 그 자식들이 말을 좀 불쌍하게 하더라고요. 아, 또 별로 이렇게 있는 놈들이라고 또 기분 나쁘게 뻐기면서 얘기했구나. 팔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만 친절하게 했으면 그때 기분좋게 팔았을 텐데, 말을 불쌍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고집이 좀 있잖아요, 제가. 그치. 한국이 맛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그 일형당뇨 고치는 기술이었어요, 그 기술이. 그래서, 우리 그 일형당뇨, 일형당뇨 자가면역 질환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우리 환자들 모여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사용하시는 분이 100명 정도 모인 단톡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치료됐다는 분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하니까 거기 그 일형당뇨 환자들은 그 부모님들은 거기 오시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어차피 병원에서는 당뇨를 네. 완치시키는 병원이 없잖아요, 한국에. 아니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목사님, 내가 의사 선생님이나 다른 회사 욕을 좀 안 하는데 이 얘기는 좀 하나 하고 갑시다. 네. 목사님 책방에 가서 당뇨 책들 이렇게 꺼내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유명한 당뇨 학자입니다 하고 다 책을 쓰시는데 제일 첫 페이지에 꼭 뭐라고 썼냐면 당뇨는 약이 없습니다. 당뇨에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치료법이 있는 사람들 속지 마세요. 그게 언제나 거의 모든 책에 제일 첫 번에 써 있어요. 그래도 그 2페이지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2페이지는 당뇨 치료법 하고 써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인문계적 소양이 좀 부족해요. 치료가 뭐냐는 거야. 목사님, 치료라는 거는 병이 있어서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앰으로써 정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게 치료잖아요, 그죠? 네. 당뇨는 병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살면, 그런 식으로 생활 습관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어떤 그 생리 현상이지 병이야. 밥 많이 먹으면 배부른 게 왜 병이에요? 그렇죠. 네. 안 먹으면 배고프고. 그래서 밥을 적당히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밥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걸 병이라고 보니까 원인을 모르죠. 그리고 그러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밥 먹으면은 밥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너무 불러니까는 밥 좀 조금 먹고 상식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정상으로 살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것을 네가 치료법이라고 부르던 특효라고 부르던 특허를 나는 몰라. 그렇죠. 하지만 정상으로 살잖아. 그렇죠. 낫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제품이 목사님, 세계 최고의 혈당 건강 정상화 제품이라 그러는데 카나다 정부에서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당뇨 치료라는 말을 못해요. 당뇨 치료라고 말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요? 근데 목사님, 혈당이 정상화되면 그게 치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의학적인 기준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의사들하고 법률 의료법 하는 사람한테 여러 나라한테 물어봤어. 너네 혈당 정상화가 당뇨 치료 아니니? 근데 왜 당뇨 치료라 그러면 불법이고 혈당 정상화라면 불법이 아닌데 자기들은 모르겠대.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당뇨병이라는 기준이, 병정의 기준이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떤 종류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나타나는 당연한 생리현상이지, 그게 무슨 어떤 병이 있고 학회가 있고 그럴 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당뇨가 진짜 치료법이 없을까 과연?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예.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예. 그 결과에 맞는 어떤 문제가 문제가 있고 예. 식습관이 잘못됐거나 뭐가 문제가 예. 있거나, 예. 그래서 요거를 치료해주면, 요거를 잡아주면 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그냥 내 말이에요. 예, 그냥 드는데, 내 말이에요. 의사들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병을 만들어요.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1960 몇 년도까지만 해도 공복 혈당 140. 네. 정상으로 봤어요. 지금은 100으로 정상으로, 100을 그건 옛날엔 140인데 지금 100이니까 도대체 당뇨 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혈압도 계속 낮추니까 옛날엔 정상인 사람이 고혈압 환자가 되는 다 거예요. 고혈압이지. 그러니까 약 먹어야 되고, 약 팔아야 되고. 평생 먹어야 된다며. 원인을 모른다며. 원인은 왜 몰라? 약간 자주간 뭐 당뇨협회 이런 분들이 저 공격하는데, 우리 회사 연구진들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 보라 그래. 미국 당뇨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당뇨협회 리더들이에요. 그거는 당뇨의 연구나 학문적인 업체에 관해서 너는 경제학 박사니까 그렇게 학위나 이런 거 가지고 시비 잡지 말자고요. 그리고 왜 의학 잡지, 왜 전문 의학 잡지 있잖아요. 왜 당뇨 전문 학자, 거기 출판됐어요. 논문 게재됐어요. 아니 근데 네. 병원에서는 당뇨를 이렇게 완전히는 못 고치고 유지하고 더 커지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병원의 어떤 방향이잖아요. 네. 근데 박사님은 어찌됐건 고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당뇨 환자들. 저희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신문 보도하고 한국당뇨협회의 공식 발표 보도에 의하면은 70% 정도 완쾌가 된다 그래요. 저희 얘기가 아니에요. 70%라고 하는 거는 100명 중에 70명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70% 정도가 아니고 100명 중에 70명 정도. 엄청 높은 거 아닙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목사님. 예. 그리고 가령 저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김 박사 너네 제품 먹고 당뇨가 요새 실명 원인 60%가 당뇨잖아요, 목사님? 너 실명됐는데 너네 회사 제품 먹고 눈 떴다는 사람 어느 나라 가나 계속 만나요? 우와. 저희 회사 엘레오틴하고 유튜브에 쳐가지고 엘레오틴하고 시력 개선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사람 체험담이 쫙 나와요. 눈 뜨게 하는 거는 예수님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눈 뜨게 하는 게 예수님이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가 무슨 비디오 품질이 안 좋다고 시비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난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 아니, 눈 뜨는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좀 좋게 만드셨어야지, 그거를. 아니, 그냥 난 눈 뜬 거 기뻐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데, 이거 비디오 품질이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참 믿을 수가 없잖아.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뢰가 안 가고. 특히 황반변성 같은 거 치료하는 케이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목사님. 황반변성. 정확하게 뭐죠?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색깔이. 황반변성이 여기 초점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시신경이 모이는데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변성이 돼가지고 장님이 되는 거예요. 아, 시력이. 그 불치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우리 회사 엘리오틴하고 황반변성하고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로 쳐본다. 내가 하도 박사님 그러시니까. 아이고, 이게 화면 이렇게 되면 또 안 보이는구나. 목사님 그냥 계속 합시다, 이거. 다음에 검색하는 거 하면은 되는데. 그래서 아직은 제가 자가 면역에 관해서는 제 의견이 그거예요. 목사님 제가 왼쪽으로 갔습니까? 오른쪽으로 갔습니까? 괜찮아요. 지금 하시면 돼요. 예. 원인을 알 필요 없다. 정상이 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린다. 그 다음에
치료되는 사람 많다.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3주 전 정도 전에 자가면역 특집을 제가 했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 상담 케이스 중에 자가면역 상담이 제일 많더라고요, 목사님.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과잉 진단 같아요, 목사님. 과잉 진단. 예. 네. 대강 모르면 뭐 자가면역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 우리 한번 상식적 나는 의사들이 좀 그 인문학적 그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 외우는 공부만 해가지고 그 인문학적 통찰력이 있어. 목사님 까놓고 얘기해 볼게요. 100만 명 중에 하나라며 10만 명 중에 하나라며 네. 그럼 진단하기도 어렵지. 10만 명 중에 하나 생기는 걸 당신이 몇 명이나 봤다고 딱 뭐라고 진단을 해. 너도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지. 근데 뭐 이제 증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또 이렇게 판단해. 그래서 증상이 딱 해가지고 아까 뭐 원인을 모른다며. 그러니까 진단법도 헷갈리는 거에서 루푸스 목사님. 네. 루푸스 자가면역 들어봤죠? 네, 루푸스 진단하는 거 보면은 12개가 쫙 지극히 필요하다 뭐가 어떡하다 뭐다 내가 나도 다 해당돼. 거기에 12개 중에서 몇 개 해당되면 루푸스래. 그럼 그거 들고 이렇게 댕기면은 다 루푸스라 그러지. 그리고 목사님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가 남녀 차별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근데 특히 여성들 중에 자기 자가 면역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 에잉? 아니 우리 상담하면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냥 저 무슨 자가 면역병이 있는데 불치병이래.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외로운 분들이야. 그래서 그래서 전 자가면역 걸려서 상담하시는 일단 오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불치병이네요. 오시면 저는 아예 일단 나는 당신 말을 무시해. 그리고 당신한테 그런 진단을 한 의사 선생님들은 잠시 무시하기로 결정해서는 그렇게 접근을 해요.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상담하고 하는 게 여성 갱년기. 네. 여성 갱년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성 갱년기 때 잘하면은 그 남은 50년이 튼튼하게 지내간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그 준비 단계가 있어가지고 혼동이 있는 거지. 여성 갱년기 증상은 왜 병이야? 여성 갱년기 증상은 당연한 거지 병이 아니야. 근데 거기 갖다가 독한 약을 먹이잖아? 병을 만들었지요. 병은 아니라도 너무 힘드니까 병처럼 보여서 그렇죠. 예, 힘든 거를 해결하는 자연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힘든 거를 해결하는 자연 치료법들이 있으니까 그건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 갱년기 증세 2주 동안 특집을 해서 그걸 좀 보세요. 네네. 그래서 뭐냐면은 에스트로겐이 확 줄어들면서 온 호르몬 계통이 혼동이 생겨서 온몸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가 갱년기 증세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에스트로겐이 모자라다고 여성을 퍽 넣어주고 머리 여기저기 아프다고 진통제 퍽 먹고 우울증약 먹고 그러면은 치매돼요. 그리고 자궁암 유방암 걸려요. 그래서 잠깐 제가 나중에 제가 자궁암 유방암 설명할 적에 갱년기 때 치료 잘못해가지고 생긴 거는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생긴다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예요. 목숨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싹 이렇게 줄면서 균형 있게 줄여야 되잖아요, 목사님.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유방하고 자궁에만 많이 모여 있는 거야. 딴 데는 다 줄어들고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유방암, 자궁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호르몬 요법을 해가지고 거기다 더 넣어줘? 더 생기지. 안 그래? 네. 네. 그래서 저는 호르몬 요법에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네. 호르몬 요법 하면 점점 더 심해지고 호르몬 요법은 진짜로 막 생명이 위독한 경우 정말 못 견디는 경우처럼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무슨 젊음을 유지하는 거라고 뭐 이러면서 뻥쳐가지고 그냥 호르몬 요법 막 하는 의사들은 진짜로 비양심적인 아니 그래서 암 걸리고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절대 반대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랑 똑같이 남성도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들면은 남성 정력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게 병이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테스토스테론 하면은 그게 전립선 문제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또 그렇게 주입해가지고 치료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많아요. 무슨 패치도 있고 테스토스테론 치료하는 사람 무슨 목사님 모르시겠지 주위에 내가 보면 30%는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관심이 네.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그게 전립선 암의 제일 큰 원인이에요, 목사님. 테스토스테론이 불균형하게 모이는 거. 그래서 목사님 전립선 걸려가지고 전립선 걸려가지고 병원 가잖아요. 제일 처음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고환을 적출해요. 테스토스테론이 못 나오게. 그만큼 테스토스테론이 불균형이 생기면 전립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 하는 게 수술적으로 적출하든가 화학적으로 적출하든가 고환을 적출해 거세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전립선 수술 간단하게 거세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막 정력 좋겠다고 의외짓 하면 안 돼. 제가 나중에 목사님 약 파는 사람이잖아요. 네. 약을 파는 사람 중에서 약 파는 사람의 실력은 어디서 결판나느냐? 정력제 잘 파느냐에서 결정나요. 제가 언제 한 시간 안 돼. 목사님 가을에 가을바람 솔솔 불고 낙엽 지고 그럼 제가 정력제 한번 팔아볼게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어린애는 가. 목사님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저도 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갱년기 목사님, 네. 갱년기 때 함부로 진통제 쓰지 마라. 아니 그리고 저희 아내도 네. 그러니까 진통제 말씀해 주시고 네. 정리해 주시고. 진통 쓰지 마라. 천연으로 써야 된다. 함부로 우울증약 절대로 먹지 마라. 우울증약. 예, 우울증약. 예? 그다음에 함부로 호르몬이 없어지지 마라. 천연으로 에스트로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요법을 쓰고 운동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봐라. 알았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박사님? 블랙호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블랙호시. 예. 우리 회사 그거를 사용한 우리 회사 제품은 셀리노라는 제품입니다. 셀리노. 그게 뭐였죠? 한국말로 승마라고 그러셨죠. 승마. 그건 제가 모든 드리는 우리 회사 제품 얘기는 대부분 우리 회사 제품 비싸니까 자기가 직접 해 먹어다니면서 어떻게 약초 같은 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거가 사실은 1시간 정도 사용해서 이렇게 드리는 건데 1시간 정도에 커버하는 병이 몇십 개 돼요, 목사님. 하나하나 상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갱년기 증세 왕창 PMS 그다음에 자가면역자 180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시일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간과는 관계없는 의학 상식이니까 꼭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고 옛날 거 보시고 꼭 좀 그렇게 좀 봐주세요. 얘는 굉장히 많은 거를 압축하는 거예요. 박사님 딤이라고 혹시 DIM? 딤이라고 있던데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병원에서 추천을 하던데 이렇게 여성들의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이런 거 균형 잡게 해주고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모르겠는데요. 네. 병원에서 이제 최근에 제 아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하던데. 네. 그리고 제가 여성 갱년기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병 여러 개를 얘기했으니까 지난 방송 꼭 좀 보시고 그걸 보시고 참고하시고 거기서 상담을 하시거나 거기 치료법을 찾으시면 참 도움 될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가 장 건강이에요. 자, 그 전에 네. 제 아내도 이제 40대 초반에 왔어요. 갱년기가. 갱년기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그때 마침 제가 오일 만드는 거기도 천연으로 해서 오일 만드는 회사에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먹고 저희 아내는 많이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거든요. 무슨 오일인가? 도테라라고.
도테라. 회사 모르겠는데. 이름이 도테라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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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늘은 근데 오늘은 박사님 성적이 안 좋으신데 다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시네. 그거요! 뭐 이게. 그 도테라도 그거 먹고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 미국 거였거든요. 지금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게 그 제품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식약청이랑 우리 미국이랑 달라가지고 저희 직접 수입해서 먹었는데 갱년기 장애 때 도움이 되는 그 기름류가 아마씨유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 그래서 몰랐어요. 예, 그거랑 관련 있는 기름 제품이라 그러면 좋을 거예요. 뭘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연이라고 해서 웬만한 그런 제품들은 다 그 유타주에 그쪽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유타가 왜 그러냐면 목사님. 왜 그런 겁니까? 몰몬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몰몬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목사님 퀘이커 교도들 있잖아요. 퀘이커 교도. 네. 퀘이커 교도, 몰몬 교도, 그런 분들이 자연 치료법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그 유타 지방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 건강 제품, 그리고 자연 건강 제품을 기초로 한 다단계. 그런 거가 유타에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솔트레이크도 가봤거든요. 그때 옐로우스톤 간다고. 물론 그런 데를 찾아간 건 아닌데 유타 그래서 저희도 유타에 있는 회사하고 협력하는 거가 저희 콜레스테롤 제품이 유타에 있는 회사하고 협력한 거예요. 그래요? 콜레스테롤. 다주루. 그다음 뭐 있지?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는 다주루하고 그거는 콜라겐이고 콜레스테롤 제품.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치료하는 거. 그건 뭡니까? 안 먹어봤어요. R2라고요. R2라고 그거는 유타에서 천연으로 고지혈증 그거 하는 회사랑 협력해서 만든 거예요. 유타에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제가 진짜 저번 방송 제목이 기승전 장 건강이라고 해서 기승전 장 건강. 저는 일단 저희 회사 상담하러 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장 건강, 장 디톡스부터 시켜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좋아져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 몸속에 숙변이 많으면은 온갖 병이 다 생겨요. 자가 면역도 거기서 생기죠. 치매, 자폐, 파킨슨 거기서 다 오죠. 뭐 말도 못해요. 애들 성적 떨어지죠. 이런저런 그런데 숙변을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목사님. 그 다음에 청국장, 고초균, 고초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청국장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어머니 손이 들어간 김치를 많이 먹으면 일단 유산균이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장 건강으로 거진 모든 병이 일단은 좋아집니다. 노인들, 정신적인 거, 간질 환자, 장 건강만 일단 해결해서, 제가 그때 왜 간질 환자들 장 건강하면서 변 색깔 변화하는 거 보라 그랬잖아요. 변 색깔 변하면 거진 다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 건강으로 일단 해보시고, 장 건강은 저희 회사 제품은 중국의 청와대학교랑 같이 맺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청와대학교하고 중국 중커유엔 그리고 화남대학 같이 맺는 건데, 장 건강이 한나라 때 황제들 비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리를 농축을 하고 해가지고 다른 약종을 섞은 건데, 그거는 저희 제품 구매하시기가 어려우신 분은 샐러리를 이렇게 즙을 내가지고 샐러리를 굉장히 많이 즙을 내가지고 그 즙을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샐러리. 그래서 약간 제가 오늘은 뭐 시간 많이 됐네. 제가 지난 8번 동안에 사실 목사님 제가 한 400개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자가 면역 그것만 해도 180개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다 얘기해 주신 건 아니니까.
아니 80개가 있다는 것만 아니, 똑같은 치료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예. 병은 다르지만 병원 다니지만 똑같은 치료법이에요. 네. 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장 청소를 먼저 한번 해보시라. 제일 먼저. 그거는 안전하고 그리고 그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씀드리는 건 다 화학 약을 쓰면은 굉장히 안 좋다는 그거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건강 내용, 이 건강 상담 내용 의사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그 치료법 상식 의학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과잉 의료 말씀드렸죠. 네. 요거는 양이가 좀 너무 과잉 의료, 과잉 진단, 과잉 치료를 하는 것 같다. 요거는 양이가 확실히 잘하는 것 같다. 그것도 제가 구별해주고 검사도 이거 153개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검사인데 한다. 그것도 그 자료가 어디 있다고 제가 웹사이트도 알려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목사님 오늘 시간 많이 됐는데 저도 오늘 좀 많이 떠들었더니 힘도 들고 오늘은 그만하죠, 목사님. 네. 저희 마치고 나면 뒤에 칼리메라 영상인가요? 네, 장건강. 예. 그 장건강 그거 보시고 그리고 제가 서울의 소리 또 양희삼 TV 정기 회원분들한테는 정기 후원 회원분들한테는 20% 크게 할인해 주는 거 우리 회사에서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민주 시민들한테 맨날 참 신세를 졌다고 맨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진짜 민주 지도자들한테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저희가 할인해 드리는 그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고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토요 청계 집회 네. 제가 서울에 갈 때 장 청소 장 디톡스 하는 그 샘플을 많이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청계 집회 가서 저 보고 정기 후원분들 만나면은 목사님 제가 무료 샘플 나눠드릴게요. 저 보면 인사 꼭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치고 나면 뒤에 영상을 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애만 있으셨고요.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현진의 시크릿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송 들으시고 배움의 시간 같아서 참 좋다라고 하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캐나다의 상장 주식 브랜드 엘레오틴 이스트우드의 김영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김영수 박사님이 또 자세하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여러분들 듣다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구나 느끼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부 인사 한마디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비드가 이제 막판에 다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에 더욱 신경 쓰시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시절이 올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세요.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또 상장 주식 브랜드로서 건강 제품들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면서 하나하나 더 집중해서 상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도 제가 많이 궁금했던 주제입니다, 박사님.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디톡스 해야 된다, 다이어트 할 때 디톡스가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 디톡스에 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가장 원초적인 질문 먼저 드립니다. 디톡스 해야 된다, 디톡스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들 시중에서 많이 또 제품도 나오기도 하고요. 청취자분들도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디톡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그거 당연히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오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비타민 뭐가 좋다, 뭐가 모자라면은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뭐가 모자라니까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디톡스라는 건 그거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를 빼야 되느냐에 따라서 디톡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디톡스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레몬 디톡스, 녹차 디톡스, 커피 디톡스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십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의사들은 디톡스 그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비과학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한 세 종류 디톡스를 하면은 아마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요. 첫째로 이제 오늘 얘기할 장 디톡스. 그다음에 장 디톡스.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금속 디톡스, 중금속 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간 디톡스는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요거 세 개 정도는 필수적이고 그것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디톡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얘기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 디톡스에 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디톡스에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장 디톡스, 중금속 디톡스, 간 디톡스. 디톡스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지금 배워볼 텐데요.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오랜 시절 전에는 디톡스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디톡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더 신빙성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요, 박사님? 디톡스가 지금 요즘 현대에 더 필요하게 됐기 때문인가요? 네, 특별히 더 필요해졌어요. 왜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요새는 미국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기저기 숨겨져 있게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 소비자가 1년에 한 100kg 정도 설탕을 먹고 있어요. 모르셨죠? 콜라 같은데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은 설탕이라는 거가 일단 들어가서 이게 혈당으로 들어가서 당뇨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소화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설탕이라는 게 몸에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설탕이라는 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장에서 캐러멜 같은 걸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캐러멜처럼 딱 그 장벽에 붙어서 그게 점점 커지고 거기에 중금속이 많이 쌓이고 미생물, 기생충이 거기서 많이 번식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24시간 독성이 뿜어 나와요. 그 숙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으면은 알레르기, 암, 또 자폐도 그 원인이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체중 조절 같은 거 뭐 불가능해지고. 근데 자주간 요 사이는 설탕도 우리가 많이 먹을 뿐 아니라 현대인이 먹는 음식이 섬유질이 엄청 부족해요. 그리고 다른 독성이 많은 화학, 인공 첨가제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대변을 전공하시는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옛날 분들 대변하고 요새 사람들하고 대변을 비교하면은 대변의 양과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 디톡스는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다음 질문이 누구에게 디톡스가 필요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디톡스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식습관으로 제가 들으니까 조성이 되어 있네요. 설탕, 그 단당류를 많이 섭취를 하게 되고요. 섬유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인공적인 첨가물을 우리가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장이 그 환경이 더 나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옛날 사람에 비해서 우리 창자, 소장, 대장의 창자 길이가 짧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짧아졌대요. 보통 4m, 5m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거의 1m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톡스를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오해를 하시는 거가 변비가 뭐냐는 얘기인데, 변비가 이제 매일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못 가는 이제 그것을 변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매일 화장실을 정기적으로 가셔도 이제 뱃속에 숙변이 많으시면 그게 변비예요. 근데 매일
매일 그 화장실에 가셔도 숙변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톡스, 이 장 디톡스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또 큰일을 보러 갈지라도 우리 장 안에 숙변이 남아있으면 그것이 바로 변비다. 그렇다면 김영수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 몸 안에 숙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톡스를 하지 못해서 디톡스를 하지 않고 이런 그 안 좋은 물질이 장에 쌓였을 때 나타나는 좀 증상들이 있나요? 많죠. 일단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페이스북 그룹 자연건강대학 자연 떼고 건강 떼고 대학에 이제 가입하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당량의 샘플을 무료로 공급하거든요. 그거 드셔보시면 네. 알아요. 자주간 드셔보시면은 깜짝 놀라세요. 내 뱃속에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보통 한 2, 3일 동안에 2kg, 3kg 나와요. 그리고 와. 그 다음 날 정도 되면은 그 벨트에 허리띠가 한 2인치 내지 3인치 줄어요. 그래서 그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저희 그 사용자 중에 심지어 한 20kg 정도 나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려서 잊어먹은 동전 열쇠 그런 것도 다 나온다고 제가 거기까지 디톡스 되면 확실하게 다 빼는 거네요. 그 다음날 되면은 약간 얼굴이 피부색이 환해지세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숙변이 많으면은 뭐 온갖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약 그런 거 드셔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네. 또 그 숙변이 많이 있으면은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유산균 있잖아요. 유산균 음료 그거 먹는 거 그거 다 말짱한 일이거든요. 첫째로 그 유산균 음료에 유산균이 다 죽어 있어요. 살아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네. 그 강한 위산이 강하거든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거가 잔뜩 네. 있는 저 위를 통과할 때 다 죽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유산균은 소의 유산균이잖아요. 사람의 유산균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그 네. 주로 네. 유제품들을 유산균처럼 저희가 먹죠. 네. 그래서 사실은 유산균 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런데 유산균이 많이 번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숙변을 없애주는 거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숙변을 없애주면 유산균이 이제 거기서 증식을 하는데 숙변을 안 없애주고 계속해서 이런 거 뭐 설탕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 이런 유산균 음료 같은 거 마셔봤자 유산균 절대 대장균만 점점 더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 장 디톡스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릴 적에 꼭 제가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증식시키기 위해서도 장 디톡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네. 말씀 제가 꼭 드리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캐나다 주식 상장 브랜드 이스트우드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고 또 천연의 그 성분들로 이루어진 엘레오틴 그리고 이스트우드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방송을 들으시면서 정말 디톡스가 필요하구나. 나도 내 속에 이 쓰레기부터 먼저 치워야 좋은 걸 먹었을 때 유익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부작용 없이 천연의 성분들로 이루어진 이스트우드의 그 디톡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조금 더 이스트우드의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톡스가 누구나 다 필요하고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필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는 맞다 나도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이 이스트우드사의 칼리메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디톡스를 위한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저희가 세계 독점이에요. 이제 네.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 디톡스 제품 여러분들 파는 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특히 그래서 디톡스로 허가를 맡았는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설사약을 대강 집어넣고 디톡스라고 많이 팔아요. 뭐가 막 화장실에 막 가게 되니까 뭔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설사약을 갖다가 넣어서 판 걸 계속 드시면은 영구히 이제 자연 배변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약 안 먹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창자의 보호막이 다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 제품은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당뇨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 당뇨 제품을 드시고 굉장히 좋아해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국빈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예. 그 청와대학이라고 중국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랑 저희랑 연결시켜 주시면서 둘이서 좋은 제품 많이 개발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와대학교랑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랑 제품을 많이 같이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 있었어요.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황실에 그 비방이 이게 어디 적혀 있는 게 발굴한 그 책 속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샐러리 있잖아, 샐러리. 그 야채 샐러리요. 그거를 가지고 황실에서 황제가 이제 회충 기생충을 뺀다 하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거 이제 그 황실 비방을 자기네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요새 회충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야, 그 회충 그거 개발하지 말고 야 우리가 회충이 빠질 정도면 숙변은 더 잘 빠지지 않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숙변을 빼는 안전하게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청와대학교랑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은 안 먹어도 일단 자기가 장의 운동을 건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어도 그 효과가 계속 지속이 돼요. 물론 몸에 좋기 때문에 사람들 계속 드시는데 그래서 일단 안전하죠.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몸에 좋아요. 그리고 뭐 변비가 실제로 없다 하더라도 여성분들 드시고 그러면은 몸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샐러리하고 몸에 좋은 보약으로 분류되는 약초가 들어가 있는데 몸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잘 팔리는 제품이에요.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속이 깨끗해야 진짜 미인이고 장미인이 진짜 미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속에 정말 안 좋은 것들 다 쌓아놓고 쌓여 있는지도 모른 채 좋은 것들을 아무리 먹는다고 한들 흡수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정보를 통해서 들으니까 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면역력 관리도 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무조건 마르면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다리는 가늘고 뭐 골반이 다 나오고 이제 흉하게 된 다음에 배만 볼록하게 나와 있잖아요. 올챙이 배처럼. 저희 제품 드시고 그러면 배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꼭 드셔야 돼요. 근데 약간 장이 건강하지 장 속에 숙변이 많잖아요. 그러면 엘러지. 그다음에 면역력이 훅 떨어져요. 이제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산균이 왜 또 여러 가지 좋은 기능을 하지만 유산균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금속 있잖아요. 그걸 유산균이 먹고 몸 밖으로 나가버려. 그래서 유산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 드시면서 숙변도 빼죠. 숙변 속에 있는 중금속도 빼죠. 그리고 유산균이 많이 생기면서 또 유산균이 중금속을 먹고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특히 요새 코비드 사태 같은 이제 이 팬데믹 때는 말이에요. 몸속에 중금속이 있고 그러면은 코비드 때 소위 말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기능을 중금속이 혼란시키는데 그런 거를 없애주죠. 그래서 건강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 우리 몸에 그 신경세포가 뇌 30이 있다 그러면은 배 70이 있어요. 배.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자폐, 우울증, 이런 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뇌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장 질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도 간질 있는 어린이가 칼리메라 저희 이 제품 드시고 굉장히 좋다고 그 연락이 기뻐하면서 왔는데 자주간 그 장을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또 장 속에 있는 그 숙변을 빼는 거 있잖아요. 건강에 필수예요. 저도 1년에 한 4번 해요. 4번 정도 하면서 그래서 굉장히 저도 득을 많이 봐요. 더. 그렇군요. 김영수 박사님도 장 미남이시네요. 그러면 네,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칼리메라 그렇다면 칼리메라를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장 디톡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필수적으로 나도 한번 먹고 장을 깨끗하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칼리메라 그러면 어떻게 섭취를 하면 되나요? 캡슐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알을 먹어야 되는지 한 병에는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을 수 있는지요? 네, 제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밤에 먹어요.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두 캡슐에서 4캡슐 정도 이제 먹고 자면은 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배변을 해요. 그리고 배변된 걸 보면은 어이구 이게 내 몸속에 있었구나 깜짝 놀라요. 냄새도 막 안 좋고 색깔도 안 좋고 그런 게 몸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빼는데 제가 이제 이게 뭐 30알짜리가 있고 60알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데 약간 이 제품을 저녁에 드시면서 그 물을 이제 평소에 많이 드시면은 느껴요. 그 다음날 알아요. 몸이 날 것 같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이 제품을 드시고 나면은 그 월경 계통도 굉장히 편안해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월경 불순하시는 분들도 좋아지고, 약간 그 샐러리가 그 자기간 현대인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샐러리하고 저희가 또 천연 약초 몇 개를 조합을 해서 만든 제품인데, 저희가 세계 독점이고, 아마 이것도 경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려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드시고 나면은 다른 건강식품 드시기 전에 이걸 드시고 나면은 다른 건강식품의 효과가 확 좋아져요. 사실 숙변이 그런데요. 흡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숙변이 잔뜩 있어가지고 뭐 암만 좋은 걸 먹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약간 그걸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흡수를 쫙쫙 건강하게 해주니까 다른 건강식품, 다른 약들 효과도 좋아지고 해서 제가 보기엔 이게 필수예요. 네, 그렇군요. 디톡스, 장 디톡스, 중금속 디톡스, 간 디톡스 이 중에서 장 디톡스에 굉장히 효과적인 오늘 칼리메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스트우드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약간 내가 처음 듣는 브랜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캐나다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여러분 청정 지역 캐나다에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이고요. 또 드셔보신 분들은 또 다른 이스트우드사의 또 제품들을 계속해서 또 구매를 하고 건강관리를 많이 또 효과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달라스에서 유일하게 김현진의 시크릿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칼리메라라는 이름 기억하시고요. 장이 깨끗해야 우리 좋은 것도 흡수할 수 있고 장이 깨끗해야 또 우리 영양분도 잘 흡수할 수 있고 면역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궁금했던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는데요. 특별히 디톡스. 제가 방송 준비할 때는 특정하게 누군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했는데 현대인이라면 디톡스 꼭 한 번은 몸을 리셋하는 의미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칼리메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오늘 장 디톡스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김영수 박사님은 밤에 2캡슐에서 4캡슐 정도 드시고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방법 따라하고 싶네요. 자,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스트우드의 칼리메라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213
213-338-3399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213-338-339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스트우드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당뇨와 관련된 제품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또 비타민C라든지 천연 비타민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정말 천연의 성분으로 몸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스트우드의 비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박사님 오늘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칼리메라는 그리스 말로 굿모닝이란 소리야. 굿모닝.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관해서 이제 그리고 또 다른 건강상식, 최신 건강상식에 관해서 페이스북 그룹에 자연건강대학, 자연대구, 건강대구, 대학으로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이런 최신 건강상식을 많이 모아놨어요. 여러분 자주 봬요. 네, 이스트우드 대표님이시죠. 김영수 박사님 직접 개발하고 또 이렇게 자세한 제품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칼리메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전화번호 213-338-3399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구매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칼리메라 드시고 굿모닝 하면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트우드의 김영수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독극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중독성이 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식당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줄게. 고객 모르게 설탕을 왕창 넣는 거야. 네가 안 하면은 그걸 하는 옆에 식당한테 밀리게 돼 있어.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폭탄 투하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캐러멜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에 붙어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평소 변비가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변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몸속에 이런 숙변을 20kg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숙변이란 것은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この人なんか特にそうですからね。もう便が本当にいや真っ黒じゃなくて便がねべったりべったりとくっついてるようなね非常に悪い腸素なんです。 거기서 강한 독성이 24시간뿐만 나오는데 기생충의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숙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을 넣고 숙변 제거 음료로 속여판 업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설사를 인공적으로 유도하는 하재는 내성과 의존성이 있어서 점점 양을 늘려서 복용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배변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관장요법을 잘못 사용하면 장의 보호막이 파괴되어 생명이 위험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다량으로 복용해도 안전합니다. 오랫동안 복용해도 내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대 중국 황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구충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당뇨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와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m.elleotin.co.kr 알파독수리 또는 카카오 아이디 @elleotin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훌쩍 들어간 아랫배, 몰라보게 좋아진 피부 등을 직접 체험하신 분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